안녕하세요. 글쓰는 푸들 동고 엄마입니다. 요번에는요, 텀블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김선민 작가님을 알게 된 게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지만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괴이학회라고 레이블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항상 출간을 하실 때마다 또는 다른 출판사나 다른 뭐 학회랑 콜라보 하실 때 보면 항상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공개를 먼저 하시고 맞습니다. 출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출간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저희가 그 괴이학회라고 하는 호러 관련 레이블을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호러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인기라고 할까요? 그게 일반 출판 시장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펀딩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일단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일단 그쪽에서 선판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먼저 어쨌든 상품이 나오기 전에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우리 독자님들께 혹은 후원자님들께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선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먼저 돈을 주시고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냥 책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예 소형 출판사라고 생각했을 때 1인 출판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서는 마케팅 비용을 따로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맨 처음에 선판매 혹은 이제 이렇게 뭐 약간 기획 의도를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뭐 알람이나 구독 같은 알람이나 구독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 먼저 이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바이럴이 돼서 아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이제 호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서로 아름아름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매보다는 좀 유리하게 처음에 이제 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작비도 마련을 하고 조금 팬덤도 끌어모으고 그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선공개를 하고 이제 제작비를 가져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성공을 하면 너무 좋은데 100%가 달성이 안 되면 그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도 한번 해봐서 성공을 하긴 했지만 전 되게 작은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했다 하면 성공을 하시는 작가님만의 좀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금액을 좀 작게 잡습니다. 일단 처음에 금액의 어떤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게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금액이 아예 안 모이면은 그냥 실패라서 아예 애초에 그 금액도 안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좀 작게 잡고 고민을 할 때 좀 텀블벅에 계시는 약간 텀블벅을 이용하시는 주요 이용자층 혹은 트위터 쪽을 이제 이용하실 때 이런 공포나 호러 쪽 관련돼 있는 컨텐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엣지를 좀 잡아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괴이학회를 만들었을 때도 저랑 이제 포함해가지고 우리 7분의 작가님들이 같이 초기 멤버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호러라고 하는 이름에는 약간 웨스턴 호러, 즉 이제 서구식 호러라는 좀 서구식 공포 영화나 이런 쪽의 연상이 되다 보니까는 약간 슬래셔하고 너무 고어하고 약간 잔인한 방식의 공포 콘텐츠가 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대중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괴담이라든지 좀 으스스하고 무서운 이야기라든지 뭐 좀 썰이라든지 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도시 괴담 시리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괴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이다 라는 좀 어떻게 보면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도시 괴담에 관련돼 있는 시리즈는 좀 높은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중간에 괴양이라고 저희가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는 조금 덜 됐어요. 펀딩이. 아마도 좀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좋아했던 어떤 컨텐츠의 엣지는 좀 도시 괴담 쪽에 가깝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펀딩을 했을 때 이게 다 잘 될 거라 생각하고 하진 않고 잘 되길 바라면서 이제 하는 면이 더 크죠 아무래도.
그쵸. 그래서 이 텀블벅에서라든지 아니면 와디즈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는 장담하기는 조금 알 수가 어렵다. 없어요. 네, 그래서 알 수가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게 펀딩이 어느 정도 돼서 제작비도 조금 얻고 홍보도 되면 좋지만 그것만을 바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마중물은 네. 가지고서는 이게 실패하더라도 내가 좀 진행을 해보겠다 하는 프로젝트로 조금 도전을 해보시면 맞습니다. 약간 부담도 덜고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그 김선민 작가님이 약간 지략가, 전략가 같은 느낌 뭐냐면 네네. 지금은 되게 약간 산뜻하게 가볍게 말씀했잖아요. 엣지를 잡아보고 한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제 상세 페이지라든지 네네네. 굿즈 구성을 봤는데 아.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네. 텀블벅에서 진행을 할 때는 컨텐츠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굿즈라고 하는 거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다들 굿즈를 하니까 네네. 약간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굿즈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네네. 이 텀블벅 진행하실 때 굿즈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 제가 초기에 괴이학회에서 도시 괴담 시리즈를 이제 2번 했었을 때 괴이 서울도 그렇고 괴이 도시를 했었을 때 좀 괴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엽서랑 스티커 정도, 엽서랑 책갈피 정도? 그 정도 하고 괴이 도시 할 때는 좀 힘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좀 이제 유료 리워드까지 같이 포함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울이랑 그때 또 뭐였더라? 뭐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뭐 호루라기, 거울 뭐 몇 개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하고 보니까 유료 리워드는 거의 저희가 진짜 그 원가로만 그냥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쵸. 근데도 그렇게 호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리워드는 그렇게 후원자님들에게 큰 뭔가를 주진 않는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요즘에는 그냥 우리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본 리워드에 더 집중을 많이 하자. 약간 좀 이런 추세이긴 합니다. 아 그러면 작품 단행본에 그렇죠, 조금 그렇죠. 더 힘을 주고 그렇죠, 그렇죠. 뭐 사이드로 가볍게 하는 거는 몰라도 그렇죠, 그 그렇죠. 구성을 다채롭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소비자분들도 그렇게까지 네네네.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사실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네네. 개수가 적으면 그게 좀 힘들어요. 단가가 좀 많이 네네.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 좀 1000개나 10,000개 단위로 가면은 사실 상관없지만 네, 객단가가 좀 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고 맞으면은 또 나중에 배송을 할 때 그걸 넣어가지고 하는 게 또 추가금이 또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힘듭니다, 그게. 제가 네. 머그컵 했잖아요. 아, 진짜 힘드셨겠다. 네, 정말 몰랐어요. 아. 배송할 때 보니까 이게 깨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렇죠, 안전 그렇죠. 배송 안에 한 번 하고 겉에다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박스 부피도 네. 커지고 이게 정말 좀 어렵다. 텀블벅에 그렇죠. 맞는 굿즈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굿즈를 하실 분들은 배송까지 생각을 맞습니다,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 생각보다 펀딩하는 것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배송이 훨씬 어렵습니다. 맞아요. 배송이 완전 공감. 진짜 이제 펀딩 끝나고 나면은 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적으면은 적은 대로 내가 그거를 일일이 다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많은 대로 이걸 내가 배송업체에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배송업체 쪽에서 하는 거를 잘 이제 내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가 많이 들고 다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그래서 힘드셨죠? 쉽지 않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제가 다른 또 브랜드를 운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보드 게임 지금 하나 펀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그 들녘은 이제 들녘에서 하는 건 넘어갔고 저희가 또 이제 한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저희 것도 새로운 지금 그 펀딩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네네네. 저희가 다음 질문에서 알겠습니다. 아주 대놓고 홍보하듯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혹시 기획 중인 네네. 펀딩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그러셨군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같이 이제 저희 괴이학회랑 저희랑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친하게 지내는 플랫폼이 거울인데 이제 거울 플랫폼은 주로 SF랑 판타지를 하는 약간 좀 되게 오래된 플랫폼이거든요. 전통 있는 이제 이쪽 장르 문학계의 플랫폼인데 그쪽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저희가 괴이한 거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콜라보 작품을 만든 거를 이제 거울 쪽에 게시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품들을 이제 선별을 하고 이제
그 이미 계약된 작품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빼고 새로 이제 쓰신 작품들과 함께 모아가지고 괴이한 거울이라는 펀딩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2권 정도로 해서 네. 저희 괴이학회 작가님들과 거울 작가님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는 약간 환상 괴담 시리즈의 수록집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이제 펀딩에 후원해본 이제 참여자로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일단 참가하시는 작가분들이 다 기존에 그렇죠. 활동을 하시는 기성 작가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퀄리티는 믿고 후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텀블벅에서 오픈이 되시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텀블벅에 대해서 조금 네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거는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물을 보시기도 전에 먼저 후원을 해주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말 감사한 네,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가까운 관계를 조금 유지해 가면서 그런 고마움도 느끼고 안정적으로 창작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네네. 김선민 작가님도 그렇고 좋은 작품 선보이도록 할 테니까요. 네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텀블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다루려고 했는데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길지 않은 클립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끝까지 봐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시 만나요. 제발.